자, 불타는 셀럽 오늘은 요리연구가 이종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저는 올해로 이제 48년째 요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학원에서 또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사단법인 대한식문화연구원에서 그 음식과 문화에 대한 그런 거를 또 연구도 하고 있고요. 이제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YWC 그 연합회 복지사업단에 이제 이사장직을 하면서 그 노인 복지에 대한 그런 쪽으로 요즘 그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리도 많이 하시나요, 요즘도? 네, 가장 요즘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사실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 준비해서 또 방송 올리고 또 그 구독자들하고 또 이제 공유도 하고 다 또 이렇게 답글 들면서 이제 소통을 하는데 그런 게 참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저로서는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유튜브 올리는 거예요. 팬들하고 직접 소통이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네, 저는 저녁 늦은 시간에 매일 제가 답글을 다는데요. 밤늦게 저는 이제 거의 한 1시간 이상 그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정말 그 찐팬들이 정말 반갑다 그러고 선생님 요리는 깔끔해요, 건강해요, 뭐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렇지 않게 아주 혹독하게 이렇게 또 평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게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악플도 많이 이제 다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아요. 또 네. 내용도 안 보고 악플 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어떻게 멘탈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도. 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이런 분들은 이렇구나 그러면 저는 그걸 답을 안다는 게 아니라요. 꼭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답을 항상 올려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그런 얘기가 또 없으시고 또 다른 그 댓글을 보시고 다른 또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또 오히려 막 이렇게 그 저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멘트를 또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위로와 또 약간의 그런 스트레스와 이런 게 공존해요. 요리 연구가는 어떤 직업인지? 말 그대로 요리 연구가는 요리, 음식에 관한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이제 직업인데요. 예를 들면 음식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 시대에 맞게 그 음식을 개발하는 거, 또 그 음식을 또 뭐 학원이든 또는 뭐 방송이든 이런 데 또 이렇게 전달하는 강의라든지 또 촬영 같은 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요리에 대한 이렇게 종합적인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우리 또 콘텐츠로 또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여서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이 일을 하시게 된 어떤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요리 연구가가 되셨을 것 같은데 환경 자체가 네네.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나 했는데 네. 잘 맞으셨어요? 어떻게 이 네. 일은? 어머님이 1세대 이제 요리 연구가셨고 저희 이모님도 1세대 요리 연구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늘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요리하는 그 분위기와 생활 속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접하는 그런 게 많아서 어깨너머로 배운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머님이 이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셨는데 일본의 학원이나 그 요리계의 뭐 교장 선생님들 또 원장님들을 너무 많이 아셔서 한국에 오시면 꼭 저희 집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꼭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저희 언니와 함께 음식 만드는 일에 다 함께 하고 서빙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학교 다닐 때서부터 이렇게 척척 일을 하게 돼서 지금도 이제 큰 일 있다 그러면 당황 안 하고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이렇게 학교 때서부터 어머님을 통해서 습득하고 또 훈련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만약에 다른 직업을 하셨다면 어떤 걸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얌전하게 생겼어도 굉장히 이렇게 활동을 참 좋아해서 학창 시절에 와이튼도 하고 뭐 반장도 하고 학생회 부회장도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저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은 젊었을 때 기자였는데 그런 이제 요리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렇게 습득이 되고 훈련이 되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서는 어머님이 이렇게 힘들게 해놓으셨는데 이걸 좀 이어서 가업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전환점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리에 입문하게 됐지요. 지금 집에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물려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딸이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화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는데 제가 그 전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받을 때 노르웨이 가서 그 만찬 때 제가 음식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딸이 같이 가깝고 영어도 잘하니까 도와줬는데 그 일을 하면서 엄마가 굉장히 이렇게 좀 자랑스럽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이렇게 꾸지게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항상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아, 나도 요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과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자격증 따서 바로 대학을 다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미국의 CI 요리 학교 들어가서 3년 배우고 보스턴 대학에서 또 이제 호텔 경영학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뒤를 이어서 저희가 3대째 가업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저는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저는 어머님이 주신 거 또 제가 딸에게 물려주고 딸이 또 열심히 지금 이제 아이 키우면서 하고 있는 거가 너무 정말 보람되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요리 연구가라는 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재능이 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손맛이 아마도 어머님 때서부터 또 유전적인 요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노력도 해서 그런 분위기에서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더 이점 있지 않았나 싶고요. 딸도 보면은 굉장히 야무져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하려고 해서 딸에 대한 또 기대도 또 많습니다. 요리 연구가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직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요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면 사람이 감사해하고 이렇게 감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그리고 요리를 통해서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늘 요리를 하면서 물 만져야 되고 또 끝나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이면에는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야 되는 거가 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과거에 선생님이 한창 시작하셨을 때랑 네.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요리 연구가라는 직업이. 80년대는요 셰프라는 이름도 그때는 사용하지 않았고 주방장이었죠. 그리고 요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머님이 요리하셔서 2세대거나 또는 요리 연구하시는 분들의 밑에 계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밖에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이 요리 연구가로서 이제 잡지 활동도 하고 이제 방송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셰프라는 개념으로 거의 정말 남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능력도 많고 그래서 예전 80년대와 지금하고는 이렇게 남자들이 셰프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또 이렇게 계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리 연구가라고 그랬다면 지금은 전문적인 요리 셰프들이 그 요리 방송이라든지 모든 활동을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방송 출연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네. 어떻게 처음에 방송에 나가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80년대에는 여성 잡지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구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SNS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다달이 나오는 데에 보면 이제 요리 그 섹션이 있으니까 그걸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촬영하는 날짜가 잡지를 한다 그러면 한 10일 정도에 미리 다 여러 잡지사들이 촬영 의뢰 오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의뢰 오면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 요리 촬영하는 게 굉장히 그 많은 그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마다 이제 요리를 촬영을 하면 예쁘게 찍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스타일리스트가 있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요리 촬영을 하려면 그릇 준비해야 되고 소품 준비해야 되고 스타일링을 예쁘게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 천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많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날 저는 딱딱 다 준비해 놓으니까 오시는 기자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만족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81년 전에는 흑백으로 요리 방송을 했거든요. 81년 4월 25일 날 칼라 텔레비전으로 요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성주방에 계신 그 부장님인가 그분이 저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기치 않게 그분이 추천해 주신 걸로 이제 돼서 거의 그 방송에서 제가 3번을 했는데 거의 한 8년 동안 매일 방송으로 방송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가장 첫 번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송국이 많지 않았던 때라 방송 몇 번만 하시고 길에 나가시면 벌써 알아보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때는요. 네. 왜냐하면 매일 방송을 했고 칼라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하니까 흑백으로 볼 때보다 너무 영상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방송을 하면 오후에 그 재료들이 시장에서 동인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꼬마들이 지나가도 다 알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어디를 그냥 화장 안 하고 어디 가면은 막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당시에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였지요. 굉장히 많은 요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뭐 최고의 건강식, 최고의 요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요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는 채널들이 없었잖아요.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 요리를 하면서 뭐 탕수육도 하고 햄버거 스테이크도 하고 이건 집에서 이렇게 해먹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었잖아요. 한식은 늘 대대로 오는 그 집밥으로 이렇게 드셨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그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쌀 때였기 때문에 도시락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런 걸 이제 방송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집에서 손님 오시면 뭐 양장피 잡채, 탕수육 이런 것들도 그거 보고서는 해놓고 아이들 도시락도 이제 좀 새롭게 싸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메뉴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없었지요, 당연히요.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요리를 보면 이걸 만들 엄두도 못 내는 그렇지요. 시절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그걸 만드는 네, 과정을 네. 보여주시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모양 내시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사실 그런 요리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구나라고 네, 접근하셨던 네, 분이 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주부님들이 그 방송하는 30분 동안에 다 메모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레시피도 어디 올려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레시피를 정리를 안 하면 또 요리하기가 힘드시니까 매일 적어서 지금도 팬들이 아직도 갖고 계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침에 모든 주부님들이 그거 보시고 그날 저녁 메뉴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때는 대단한 프로그램이었지요. 네. 그 저희 집에도 어머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다 적으시고 노트로 그러셨지요. 정리하셨는데 네.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빼먹으시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망쳤던 뭐 기억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노트로 맞아요. 방송 보고 적어놓고 네. 그걸로 요리 한 번씩 해보고 네. 신기한 요리를 이제 집에서 덕분에 네.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거세요? 유튜브 방송할 때도 그렇고 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항상 좋은 재료를 쓰는 거를 저는 원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고기는 꼭 한우만 제가 쓰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식재료를 쓴다라고 그러면 저는 일단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흐뭇하고 좋아요. 좋은 재료가 음식을 만든 첫 번째 저는 이제 요소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맛있게도 드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픈 사람들은 그 음식을 통해서 치유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좋은 식재료 거기에 플러스 정성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음식을 그냥 맛과 영양으로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쁘게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한 부분을 굉장히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요새는 포함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식재료 또 건강하게 만드는 조리법 그리고 이왕이면 예쁜 그릇에 또 예쁘게 담아서 사람들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간장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린다라는 우리가 간장하면 집에서 담근 간장을 우리가 조선간장, 국간장 이러지요. 근데 요즘에는 시판용은 한식간장이라고 돼서 콩을 발효시켜서 이제 메주로다가 발효시켜서 만든 장이에요. 옛날 전통장. 그다음에 양조간장이라고 하는 거는 콩을 발효시켜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이제 발효시킨 간장, 그러니까 양조간장이에요. 또 한 가지는 혼합간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혼합간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발효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장에서 3일 만에 뚝딱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산분해 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분해 간장이라고 하는 거는 발효시키지를 않고 짧게 해야 되니까 맹독성이 있는 이제 염산을 넣어서 가수분해를 시켜서 그 염산이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다시 이제 중화를 시켜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만드는 과정 중에 그 3-MPCD라고 하는 발암성 물질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혼합 요새는 3분의 간장만은 저희가 초창기 때는 3분의 간장을 다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3분의 간장을 따로 팔지는 않지만 혼합 간장이라고 해서 팔아요. 이 혼합 간장 속에는 거의 90% 이상이 3분의 간장이고 10%나 많으면 30%가 양조 간장을 혼합한 거예요. 이왕이면은 간장을 드실 때 한식 간장, 국간장
아니면 발효시킨 양조간장을 드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예요. 혼합간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3분의 간장이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 3분의 간장은 아무래도 또 암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그런 논문도 나와져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간장을 우리가 선택할 때 소비자의 몫이지요. 이 간장도 우리가 그래도 가장 간을 맞추는 기본적인 조미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할 때는 국간장 아니면 양조간장을 사서 드시는 게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근데 그거는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드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혼합간장은 값이 굉장히 또 가격이 저렴해요. 혼합간장은. 그래서 간장 같은 거 선택할 때는 항상 뒤에 성분 표시를 보면 한식간장, 양조간장, 혼합간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으니까 혼합간장은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겠다. 소비자의 몫이지만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간장을 드셨다 그래서 담에 걸리고 그러는 거는 이제 아니는 거지만 이제 알고 드시자라는 개념으로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요리를 했었어요? 아이들 키울 때는요, 저도 이렇게 건강에 대한 거를 그렇게 깊게 막 중요시하고 그럴 때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집에서 조미료도 쓰고 다 그럴 때잖아요. 70년, 80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집에서는 외국 음식 이런 거보다는 한식적인 음식을 주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리 연구가니까 음식을 해도 조금 더 예쁘고 그리고 건강하게 좀 만들어서 주긴 했지만 뭐 늘 우리 아이들이라 그래서 요리 연구가의 집이라 그래서 늘 뭐 굉장한 음식을 이렇게 해서 주고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아이들 생일 파티라든지 이럴 때는 아이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요리 연구가니까 정말 음식을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멋지게 해서 주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흐뭇해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유튜브 이종임 스타일 채널 운영 네. 중이신데 어떻게 처음에 유튜브를 하시겠다고 계기가 되셨어요? 만드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는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금 이제 70이 넘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활동할 시간도 그렇게 좀 적은 것 같고 제가 거의 50년 가까이 그 요리를 연구해 놓은 많은 레시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레시피들을 후배 또 셰프들한테도 또 같이 공유도 하고 싶고 또 제 레시피대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해서 드시면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딸이 이제 제 대를 이어서 또 요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 딸에게도 제 레시피가 계속적으로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딸하고 같이 준비해서 같이 영상도 준비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 레시피를 공유하고 싶고 딸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그런 개념이기도 해서 그 두 가지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따님하고 그럼 상의해서 이렇게? 네, 그렇죠. 메뉴도 같이 상의하고 같이 다 촬영할 때도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죠. 제일 반응 좋았던 요리는 어떤가요? 제일 좋았던 거는 연근조림인데요. 보통 연근조림이 왜 색깔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그리고 쫀득쫀득거리는데 저는 아삭아삭하게 하고 깨끗하게 견과류 넣어서 그 연근조림을 했는데 그 뷰가 140만이에요. 제가 가장 뷰도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근 했더니 여태껏 먹어본 연근하고는 너무 다른 맛이에요. 이래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올려주셔서 네, 그게 가장 인기 많았던 메뉴 중에 하나예요.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었던 요리는 어떤 건가요?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스타일에 맞게 똑같은 음식이라도 좀 새롭게 불고기를 해도 그 불고기를 이렇게 또띠아 같은 데다가 넣어서 좀 약간의 서양식으로 다 이렇게 한다라든지 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똑같은 음식이라도 좀 새롭게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요리들은 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계절에 하는 아주 간단한 음식, 제철 음식 뭐 이런 것들은 또 의외로 생각지도 않게 뷰가 많더라고요. 역시 소비자들은 복잡하고 이런 제대로 되는 음식도 좋아하지만 간단하면서도 또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채널이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니어를 주 고객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제 지금 시니어고 이 시니어들이 요새는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60대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니어라고 하면 요새는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음식 소홀하게 드시지 마시고 그래도 제대로 건강하게 좋은 재료로 드시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취지로 이제 저는 또 그 전통적인 또 한식과 또 건강하고도 맞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는 고객분들이 왜 꼭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세요? 보통 젊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시니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시니어를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건강한 음식 또 손이 조금 가도 좀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어른들이 시니어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쿡 청담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일단 간단한 소개. 어머님이 요리를 학원을 이제 처음 만들으셔서 60년을 하셨잖아요. 그 이제 수도 요리 학원이라는 정말 전통적인 그런 이제 이름이었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제가 청담동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S는 수도라는 의미를 있고요. 이제 청담동에 있기 때문에 S쿡 청담 이제 요리 학원을 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소규모의 좀 이렇게 고퀄리티의 그런 음식들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 하고 한 8명 그룹으로 해서 음식도 하고 기업들의 이제 직원들, 임직원들이 이제 와서 쿠킹 클래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한식이지만 양식을 하시는 또는 프렌치 하시는 셰프하고 같이 콜라보로 해서 파티 같은 것들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전처럼 복잡하게 교육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님 박보경님도 같이 이제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뭐 잘 하실 것 같으신지? 아직은 이제 애를 키우기 때문에 이제 올인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성격이 완벽주의자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이제 이래서 이제 아이들 좀 크면 열심히 잘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할머니, 엄마의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저보다 나은 그런 요리 연구가로 또 이제 발돋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또 했어요. 그래서 잘 할 것 같고 이제 딸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미각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 미각 교육으로 그 교육도 좀 하고 있고요. 건강한 음식, 그런 미각 교육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하죠, 딸이. 하숙정 선생님 1세대 요리 연구가이신데 어머니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머님은 감사한 게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충청도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속 이렇게 전근을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도 3군데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님은 관사에서 계시고 어머님이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저희 4남매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아무 서울에 이제 연고도 없고 그러시니까 이모님이 이제 요리를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모님 요리 연구하시는 데서 같이 계시다가 요리 학원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부지런하시고요. 굉장히 깐깐하시고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어머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잘해도 본인의 마음으로는 아, 대견하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남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칭찬을 하거나 아, 잘했다라는 얘기를 안 하셔요. 그래서 그만큼 엄격하시고 철저하게 하셔서 제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굉장히 아끼시고 제가 보면 너무 지나치다 하실 정도로 이렇게 식재료 같은 걸 또 아끼시고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자상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본받아야 될 일이고 그리고 뭐든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시면 무조건 전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하려고 그러면 아 이거 잘 될까 고민하고 아 이거는 다른 사람들 부탁을 해야 되니 이걸 어떻게 부탁을 하지 망설이고 이러다가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어머님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그거를 향해서 막 열심히 하시니까 결과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배워야 될 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도 저는 이렇게 일도 막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심사숙고하지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어머님은 하여튼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사셨고 그 학원
이렇게 요리 교육하는 거 외에도 책을 한 20권을 만들으셨어요. 만들어진 그게 저희한테는 큰 유산이지요. 한국을 다니시면서 이제 요리 연구도 많이 하셨고 사회 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경제인연합회에서도 활동하시고 하원연합회에서도 하시고 그래서 훈장을 2개나 받으셨어요. 저는 아직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만큼 열심히 정말 사시고 개인적인 생활이 전혀 없으셨어요. 친구를 만나시거나 본인이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일 외에 그런 즐기시고 이런 걸 하나도 안 하시고 오로지 요리 연구만 거의 60년을 하시다가 이제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소중한 거지요. 감사하지요. 비법책 같은 것도 어머님 전수해 주시고 네, 그러셨나요? 많지요. 네, 전집으로 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책을 20권 정도를 이제 출간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어머님의 그런 그 노고와 그가 이제 노력하신 것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소중히 제가 보고 그렇게 참고하고 하지요. 영양제 드시는 건 있으세요? 영양제 같은 거는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하나 정도만 지금 먹고 있고요. 몸에 좋은 뭐 이런 그런 기능성 식품 이런 거 하나도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가장 건강하고 좋은 피부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은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에피소드 하면요. 김수미 씨가 이렇게 웃음이 그렇게 많으셔요. 근데 그 방송에 저하고 김수미 씨가 이렇게 딱 와서 마주보고 인사하고 멘트를 시작을 해요. 근데 딱 해서 할 때 한 번 웃음이 터지면 30분 동안 녹화를 못 해요. 왜냐하면 끝쳤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웃게 되고 그래서 항상 김수미 씨하고 방송하면서는 그 웃음 때문에 NG를 너무 많이 냈던 기억이 나서 그거가 지금 기억이 남네요. 네. 앞으로 뭐 새로운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하기는 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 하는 거 열심히 더 하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하니까 나이 들면서 이제 봉사활동 많이 하고 싶고요. 딸 잘 이렇게 성장하도록 뒷받침해주고 교육하고 방송하고 이런 거에 열심히 하는 거지요. 요리 연구가를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교육을 많이 해보면은요 대부분이 한식을 전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냐면 한식은 좀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한식보다는 뭐 이태리 음식, 프렌치 음식, 서양 음식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더 멋있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식보다는 그런 쪽을 선호하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계 요리를 전공하시는 셰프도 젊은 셰프라면 한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장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발효 음식 중에 이 장이 우리 음식을 만드는 모든 거의 기본이잖아요. 간장, 된장, 고추장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국 음식에도 외국 사람들도 한국의 장을 활용해서 음식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도 직접 담아보고 그걸 내가 레스토랑에서 내가 고객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데 이렇게 사다 쓰는 그런 장과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만든 거, 내가 직접 만든 소스, 내가 직접 만든 장아찌 이런 것들로 대접하는 게 훨씬 내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젊은 셰프들은 한식이 기본이 되는 거를 좀 하시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식을 전공하는 젊은 셰프는 이제 그런 중요한 한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과 또는 소스 뭐 이렇게 청 이런 걸 포함해서 또 김치 이런 것들은 정말 본인이 직접 만들고 연구하고 해서 그런 것들로 대접하는 게 좋고 음식은 요즘에는 이제 그 유명한 셰프들 중에 식재료를 지방의 특산물들 나는 거를 직접 가서 다 선택을 해서 그거를 다 공수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나 나름대로의 스타일, 나 나름대로의 요리하는 철학 이런 거를 간직해가면서 노력하는 그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서 열심히 그런 쪽에도 공부도 하고 연구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하고 싶은 말씀. 요즘에는 누구나 다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참 중요한 바람이잖아요. 90세까지 다 살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먹는 음식이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먹는 음식대로 된다라는 명언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내 건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식을 하나를 내가 집밥을 만들어서 건강한 집밥을 만들 때도 정말 좋은 재료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해서 정말 뺄 건 빼고 또 골라서 먹는 그런 습관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스턴트나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배달 음식 우리나라는 발달이 돼서 먹고 싶을 때 쉽게 편하게 배달하고 외식도 하고 인스턴트로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너무 편리함에 치중하지 않고 조금은 좀 손이 가고 힘들더라도 좋은 재료로 내가 건강하게 만든 걸로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건강한 그런 식생활로 이어지면서 건강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